네, 그럼 이 사고 원인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다. 그 이유로 조사위가 얘기한 게 물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물을 탔다는 거죠? 예, 조사위원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가수,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물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해 우리가 생각해보면 콘크리트를 39층 같은 높은 높이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기계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물을 타게 되면 작업이 좀 더 쉬워지고 이 작업 시간도 더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설계를 무시한 이 구조 변경 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이 돼 왔었는데 이번처럼 콘크리트 강도의 부실 문제는 처음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무너진 201동만의 문제일까요? 사고 단지를 보면은 그 201동을 포함해서 총 8개 동이 함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통상 같은 건설 현장에서는 같은 비슷한 공정을 통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 조사위원회도 이전에 201동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203동 아파트에 이제 실효를 먼저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위 차원에서 보자면 이 해당 단지 전체 문제일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 사고가 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부터 타워 크레인 등 장비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후 무너진 23층 이상의 상층부 여기에 철거 작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 해체 작업만 2달 이상 걸린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문제가 그럼 나머지 동, 전체 동 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은 정밀안전 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할 예정자분들은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좀 더 이번에 범위를 넓혀서 이런 부실한 콘크리트를 쓴 게 여기뿐일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해당 현장에는 모두 11개 레미콘 업체가 콘크리트를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 무너진 201동에는 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네. 근데 이들 업체가 애초 불량한 콘크리트를 납품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는 더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조사위도 해당 업체들이 다른 건설 현장에 비슷한 콘크리트를 납품했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브리핑에서도 가장 엄정한 처벌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조사위가 3주 뒤에 이 국토부의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게 되면 순서가 이제 국토부가 이 등록관청인 서울시에다가 현산에 대한 처분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억나시겠지만 이보다 앞서 사고가 났던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한 결과도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김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